나눠 가질 줄 안다. 사랑의 어떤 의미를 이 시인은 첫 번째 연에서는 사랑은 뭐다? 인내하는 거다. 두 번째 연에서는 희생하는 거다. 세 번째 연에서는 희망, 사랑은 곧 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사과를 쪼개 먹는 걸 통해서 상생, 즉 공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가 이런 것, 즉 인내, 희망, 희생, 공생 이런 것들이 사랑의 의미이지 않느냐. 사랑의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입니다. 사랑만이 만이라는 것은 어떤 유일한 어떤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비유를 들자면 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너만 사랑해라고 얘기해야지 너도 사랑해야만 맞아 죽겠죠.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혹독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겨울의 추위로 얘기했습니다.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참고 견디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번에 어린 왕자에서 4시에 약속하면 3시부터 난 행복할 거야 이런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 혹독한 겨울을.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그 불모의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땅을 삭막한 현실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제로 부릴 줄 안다. 자기 희생이겠죠. 그죠? 제가 요즘 주말 농장을 해서 정말 잘 아는데 상추나 고추, 가지를 심었는데 거름을 제대로 못 준 거예요. 제대로 잘 자라지 않아서 올해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이제 장차 먼 미래에 어떤 소중한 과일들을 열매 맺게 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겠죠. 그리고 가시를 그 과일들을 수확물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러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함께하는 삶. 사람은 누구나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공생.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의 가치를 4개를 쪼개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인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희망이다. 그리고 사랑은 공생이다. 특히 저는 마지막 사과 하나를 둘러 쪼개서 나눠 가질 줄 아는 이런 태도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 분배 정책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그게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 지수를 높게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 1위를 한 행복 지수 중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냐? 1위가 연인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썸 타기 단계를 지나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근데 실제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있을 때 행복 지수 가장 높은 사람도 그리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부부 호칭이나 사랑하는 사람 호칭 중에 여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보라고 호칭을 했을 때 당신은 나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도 주지 말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건 서로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또 크게 사랑을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도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건 아닌데 그에 못지않게 육체적 사랑도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 즉 정신적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그러면 한간에 요즘 소개팅에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한간에 성이 상품화되고 성추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 특히 남자들은 정신적 사랑 없이도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이상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저는 육체적 사랑 없는 정식 사랑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랑이 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지만 너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아마 사귀다 헤어졌나 봐요. 그죠? 사귈 때 찌지고 볶고 처음에 만나서 지금 뭐 50대, 60대 된 부부들이 처음 젊었을 때, 가장 예쁘고 젊었을 때 만나서는 가슴 설레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지금 속 터지는 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별해서 보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이게 사랑이겠죠. 그죠? 막상 만날 때는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게 힘들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완벽히 똑같은 시계 동시에 건전지 넣어도 시간이 흐르면 1초가 틀려지고 1분이 틀려지며 나중엔 어느 한 시기에 멈춘다. 사랑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시간에 시작하였어도 조금씩 마음이 틀려지고 나중에 누군가 마음 멈춘다. 모든 것엔 헤어짐과 끝이 있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사람이 완벽한 연인들이라는 글에서 발췌해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라고 표현하던데 어쨌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 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기간 동안 충분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난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덜해준다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언제나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나일 수 없는데 말이다.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의자에 대한 얘기인데 잘해주면 끝도 없이 잘해주면 그 고마움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바람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늘 서로를 인식하고 사랑하는 감정 표현하고 그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천양이 님의 밥인데 참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네요. 그죠? 삶은 계란? 인간관계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 가까워진 듯해서 다가가면 항상 한 발자국씩 멀어지잖아. 상처받지 말아야 할 것 아는데 울고 있잖아.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쪽이 덜 사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나는 더 다정한 척을 했다. 더 다정한 척을 3번도 넘게 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잘 가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말들일 뿐. 그래봤자 결국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이재민님의 후두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일 뿐. 당신 세상에서 손을 뻗은 나는 온도 차이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리 따뜻할 줄 알았다면 온몸을 던졌을 것을. 김준님의 온도. 나는 당신이 전부인 세상에 사는데 당신도 당신이 전부인 세상에 살아요. 그게 종종 나를 울게 하죠. 한글님의 전부라는 길이라는 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걷는 길이지만 누군가에는 이별의 길이 되고 우리가 항상 뛰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길이 되고 우리가 항상 밟는 길이지만 누군가의 아픔의 길이 된다. 누군가 보고 싶어 아파한 적이 있는 이는 알 것이다. 보고 싶은 대상이 옆에 없을 때는 비로소 낯선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호기심과 의지가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내게 다가가고 싶었다.
안도현의 연어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자씩 차이로 우리를 비껴왔던 희망들. 당신 참여했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했었다. 정희재님의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로운 사람들.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버거워 차라리 아무와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열일 제쳐두고 무인도에 가서 한세월 살아보고픈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럴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은호, 김종철님의 아는 사람도 사람이 어렵다. 인간관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엄마와 자식, 특히 아들 그 관계를 이렇게 지켜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나는 그 아들과 엄마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를 옆집 아이가 와서 우리 집에서 놀고 있네, 뭐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거죠. 특히 중2병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작용이라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아이가 뭐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후자금으로 쓰면 좋겠죠. 학원 비용을. 그 비싼 학원